안녕하세요. 광명뉴타운 대박나라 대박부동산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힐스테이트 광명. 자, 일반 분양 이제 곧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힐스테이트 광명과 관련된 이야기 좀 뒤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광명뉴타운 소식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규제가 워낙에 빡빡하게 들어한 광명이라서 일단 거래와 관련된 부분, 지금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단 그래도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 또 입주권을 물어보시는 분들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구역 철산역자이죠.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광명 11구역이죠. 자, 여기가 이제 분양이 하나는 끝났고 또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주택을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또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11구역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고 분양가가 이제 공개가 되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모델하우스가 현재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저도 가족과 함께 구경을 하고 왔어요. 뭐 다양한 유니트를 못 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단 5구 A 타입, 5일 타입, 주력으로 이제 분양에 나오는 평형대 두 가지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자,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휘황찬란하고 참 멋지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 가보신 분들은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한번 가셔서 방문을 해가지고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물론 관심이 있어야겠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모델하우스 유니트를 구경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힐스테이트 광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최근에 뉴스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도 이제 부동산 업을 하니까 당연히 뉴스를 많이 보겠죠. 근데 지난 몇 달 동안 규제가 나오고 또 규제가 나오고 짧은 기간 안에 규제가 좀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규제가 나온 이유는 가격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를 억누르기 위해서 규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시장은 일단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가격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갈 때 일단 올라가는 데는 더 올라갔고, 거래가 잘 되는 데는 더 거래가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거래가 진짜 안 되고 가격이 안 올라가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11호 대책이 있잖아요. 부동산 그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집값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거래가 활발하지도 않은데, 일단 그 규제를 얻어맞으니까 침통하고 억울하고 진짜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뉴스들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일단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급감을 한다. 그래서 전월세화가 심화가 될 거고, 특히 반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이 굉장히 불안해졌다. 그래서 서민 실수요층 또는 중산층 굉장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 빡빡해지고, 또 갈 만한 집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런 내용들의 뉴스들이 많이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차피 강남 3구, 규제로 빡빡하게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 전 지역으로,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로 묶어버리니까, 일단 기존의 강남 3구에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지역이 메리트가 생겨버린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규제 지역이었는데 다른 지역까지 다 묶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동일해졌고, 오히려 반대급부,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좀 봤다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일단 오히려 고가주택, 비싼 주택들, 그리고 대출과 크게 영향 없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분들이 주택을 구매할 거 아니에요. 그런 주택들은 오히려 11호 대책 이후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뉴스 기사로 통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뉴스 하나 보게 되면, 여기는 전매 제한 없대. 서빙고 신동아, 그래서 재건축 막차 수요 몰린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요번에 이제 규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번 규제로 인해서 실입주 조건이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대출도 좀 빡빡해졌습니다. 특히 정비 사업장에 굉장히 굉장히 폭탄이 이렇게 진짜 떨어진 거거든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버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상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주택 시장에 그 기존의 재고주택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이 거래가 되면서 손바뀜이 되면서 이 정비사업 속도가 탄력을 받고 좀 빨라지는 면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경기도 12개죠. 서울 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자, 사업을 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더 생겨버렸다. 내년에 공급이 많이 급감한다고 하는데 일단 기존의 주택, 자, 그리고 빨리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정책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집값 올라가는 거 빨리 눌러야겠다, 잡아야겠다, 이 생각만으로 일단 규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사실상 막혀서 그 전매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제 전매 해제가 되는데요. 자, 요 해당 아파트가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아닙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미신청 시 또는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 미이행, 착공 후 3년 내 준공 지연 시 전매 제한이 살짝 풀리게 되는데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1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 3년이 넘도록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현재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시려고 또 이제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들어오고 사실상 다른 지역은 전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당 아파트 좀 특수한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 단지로 틈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에. 자,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좀 들썩거리고 있다. 자,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11호 대책 이후에 25억 초과 아파트 가격은 뛰고 15억 미만 아파트들은 하락세가 좀 뚜렷해졌다. 뭔가 조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둔화가 되고 있다. 자,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강남 상구라든가 자, 신현대, 뭐 부차, 레미안, 삼성 2차 등 자, 이런 해당 지역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이제 마영성이라든가 목동 같은 경우에는 자,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규제가 나온 이후에 자, 그런데 이제 노도강, 금강구 자, 가격도 안 올라갔어요, 사실. 그리고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서울 중심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규제를 그냥 빵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함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된 현재의 시점인데요. 일단 가는 데만 올라가는 데만 오히려 올라갔고 규제가 그냥 다 균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그 이런 금강구라든가 노도강 지역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가격적으로. 그래서 현재 최근에 뉴스를 이제 보게 되면 양극화 현상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 부동산 가격을 두고 양극화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고 자,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조금 만들어진 지금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토지 거래가 있잖아요. 토지 거래가 같은 경우 이제 실거주가 이제 따라 붙게 되는데 관할 실공부에 이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을 하고 자, 일정 조율을 해서 일단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번거스러워졌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인해서 자,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거래하는 데 있어서 번거스럽고 일정을 맞추기가 좀 어려우니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일단 매물을 걷어들이고 자, 일부 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 실정. 자, 뭐 특수하게 무조건 옮겨셔야 되는 분들은 뭐 거래 허가 받고 자, 움직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일단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졌다. 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규제 전 분양 승인. 그래서 서두른 분당 강명. 이 강명 자, 같은 경우에는 강명 11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조합이나 이제 시공
부동산에서 일단 분양을 앞두고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광고를 많이 내게 되는데 당분간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도 나왔다라는 정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것이다. 자, 내년부터 뭐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격 상승이 많이 될 수 있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세 심하려는데 파격 전망이 나왔다. 자, 이유는 자, 매물 줄자. 자, 매물이 지금 새로운 공급도 줄어들고 있지만 일단 기존의 그 재고주택 있죠. 재고주택에서도 일단 매매도 활발하게 나와야 되고 뭐 전세, 월세 물건들도 나오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런 재고주택에서도 매물이 지금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세입자들도 계약갱신 청구권 이용해서 자, 눌러앉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입주장이잖아요. 근데 실입주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계약 체결하려고 월세 계약 체결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실입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진 요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물줄자 전세값도 껑충 내년도 오른다 라는 전망의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뉴스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매, 전세, 월세, 자, 모든 게 지금 매우 자, 거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졌고요. 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가 있어요. 전세, 월세, 매물들도 이렇게 그 공급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시장에 물건이 풍족해지면서 뭔가 가격적인 부분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최근 몇 년간 똘똘한 채 지금도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에 규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는 놈만 비싼 놈만 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더욱더 선호 현상 심해지면서 자, 매물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는데 자, 이 똘똘한 한 채를 깰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다주택자를 너무 잡아버렸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서울의 임대시장, 전세, 월세, 매물 당분간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요즘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 힐스테이트 광명이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광명 뉴타운 하면 광명 11구역 대장구역으로 또 손꼽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광명의 11구역은 상징성이 있는 정비 사업장이고요. 자, 그리고 광명 뉴타운 하면 일단 11구역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구역을 물어보다가도 11구역 꼭 한 번씩은 물어봅니다. 자, 그 11구역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고 일반 분양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자, 인근에는 가산 디지털, 뭐 구로 디지털이 있고요. 자, 우측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강남권, 그리고 위쪽에 가깝게는 또 이제 여의 영등포가 있고 또 위쪽에 마곡이 있습니다. 또 7호선 타고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인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인천은 광역시죠. 한 300만이 거주하는 그 대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대도시에도 일자리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주권을 기존에 자, 취득하신 분들 중에는 여기가 중간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내 집 마련하시려고 입주권을 미리 사놓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일반 분양하는 재개발 구역들 재건축 자, 이런 데다가도 일반 분양을 넣어서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광명 11구역 이제 광명이라는 지역에서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으로 자, 진행한 사업 중에서는 일단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늦게 한 만큼 자, 그 분양가도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좀 소폭 상승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조금 비싸게 나왔다. 또 이제 반대로 조합이라든가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이 정비사업장의 그 일반 분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힐스테이트 광명, 자, 요 입지는 일단 광명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단 11구역의 그 장점으로 좀 꼽는다 그러면 일단 단지 앞으로 7호선 그 광명 사거리역과 굉장히 바로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초역세권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도보권에 그 철산역도 있어요. 근데 이제 광명 사거리역이 1단지, 2단지는 좀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자, 저 위에 3단지라고 있거든요. 이쪽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철산역하고도 또 가깝게 인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자, 주요 업무지구, 3대 업무지구 있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힐스테이트 광명. 자, 그래서 이제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굉장히 다분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 이제 서부간선도로라든가 남부순환도로, 자, 서해안고속도로 등, 자, 인접해 있어서 일단 도로망 접근성은 굉장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물론,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 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그 평촌에서도 살아보고요. 그 다음에 강남 인근에서도 살아보고요. 광명에서도 이제 살아보고요. 자,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는 어디 가든 차량은 이동 시간에는 막혀요. 예. 근데 광명도 일단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단 지금 길이 확장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출퇴근 시간에는 좀 교통난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단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근데 꼭 광명만의 문제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어느 지역이나 일단 공통사항이다라는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광명 10일. 그래서 이제 가칭이라고 해놨는데 아직 네이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291세대. 아, 정말 세대수가 엄청나게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초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델하우스 지금 현재 오픈 중에 있고, 저도 지난 토요일 날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17일 날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자, 이제 18일 날 1순위, 19일 날 그 2순위 이제 청약을 하게 되고 11월 26일 날 이제 당첨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9일부터 자, 그다음에 12월 3일까지 당첨자 서류 접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 정당 계약 기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양 일정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별화된 설계로 광명의 주거를 바꾸다. 그래서 지금 광명 11구역에 그 조감도를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단지가 이쪽이 이제 1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2단지, 이쪽이 3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철산역과 좀 가깝다, 여기가. 자, 그리고 이쪽 1단지나 2단지는 이쪽에 이제 광명 사거리역이 있는데, 자, 그쪽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 11구역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대 그 지금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4,291세대. 서남권 일대에서는 초역세권 이만한 단지가 앞으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광명, 자, 1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분양 세대수는 652세대. 그래서 그 3구 타입, 자,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51 타입, 59 A, B, C, 그리고 74 C, D가 나오고요. 84D 타입도 일반 분양의 소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4C와 D, 그리고 이제 84D 같은 경우에는 요 3단지에 배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9B, 59C도 11-2 3단지 쪽에 일단 일반 분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1단지, 2단지에 이제 그 59A 타입이 포지션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명 11구역, 자, 11-1-1, 그래서 1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39A 타입이 2세대 나오고요. 51 타입이 38세대, 59A 타입이 174세대가 나오는데, 지금 각 동마다 이렇게 층 높이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백삼동의 9층이 최고 높이고요.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층 일반 분양으로 나오고요. 59A 타입. 자, 그리고 이제 그 51 타입 같은 경우에는 21층, 21층에도, 자, 그리고 22층, 19층, 그래서 이 보라색, 자, 여기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인데요. 자, 백구동의 51 타입은 조금 고층, 중층,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59A 타입, 자,
예, 최고 높이가 여기 9층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고로 이 59 A 타입 중에서 207동에 그 1002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층 가장 일반 분양 중에서는 높은 층으로 일단 시장에 나올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51 타입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34층. 자, 그래서 고층이죠. 그리고 중층, 저층, 자, 51 타입이 나오는 2단지.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39 A 타입, 자, 이쪽에도 이제 205동, 204동에 자, 포지션을 잡고 일반 분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3단지라고 하는 11-2구역. 자, 이쪽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84D 타입 1층, 2층이 나오고요. 그리고 74C, 74D가 이쪽에 또 이제 3단지에 자리 잡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59C 타입, 59B 타입. 자, 요 붉은색. 자, 층이 조금, 예, 뭐 저층부터 이제 고층까지 다양한 층수가 일반 분양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 3단지 쪽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7세대가 자, 고층 위주로 조금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 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11-2 각각 위치마다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피트니스, 당연히 샤워장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힐스 라운지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단지에 그 1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3단지 쪽에 자, 거기에도 이제 피트니스가 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나 봐요. 자, 그리고 11-1-2 2단지죠. 자, 2단지에 이제 뭐 GX룸이라든가 피트니스, 그리고 스트레칭실, 그리고 스크린 골프. 자,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이쪽에 그 도서관 2단지에도 들어가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수영장 4레인으로 자, 2단지에 이제 수영장이 들어간다. 이 광명시에서 이제 수영장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힐스테이트 광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명동에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가 앞으로 들어선다. 자, 그래서 하나의 또 자랑할 만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11구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초역세권의 브랜드 아파트고 대단지인데 일단 그냥 대단지가 아니라 서남권에서는 좀 손꼽히는 세대수고 또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각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구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분양과 관련된 부분, 자, 일단 그 잘 돼야겠죠. 예, 그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언론에서 또는 전문가분들이 엄청 뭐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 자,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일반 분양과 관련된 부분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내에서도 규모라든가 입지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정비 사업장이고요. 또 이제 대장주라고 또 많이 알려진 만큼 앞으로 광명 아파트 시장의 그 시세를 리딩하는 자, 아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공은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브랜드는 힐스테이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브랜드 신뢰감도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자, 청약을 하실 때에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실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대상이 되었고요. 일단 이에 따라 대출 조건 등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자, 물론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규제 전에 넣었기 때문에 자, 비규제와 같은 효과로 이제 진행을 하지만 작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작은 계획에 빵꾸가 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자, 능력에 그 맞춰가지고 평형대라든가 또 분양가도 잘 살펴보신 다음에 자, 청약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예전에 이제 전매가 이렇게 자유로울 때요. 자, 이렇게 그 프리미엄을 좀 먹겠다라고 일단 자금 여력은 부족한데 일단 덥석 물어버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또 피를 보고 또 이제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예, 거래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작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신 다음에
자, 일단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입주 시점이 다소 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실거주를 하면서도. 자, 그런데 이제 빠른 시세 차익, 이걸 분양받고 뭐 1년, 2년 뒤에 금방 올라가겠지, 얼마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예측하면서 이렇게 청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좀 한결 편한 마음으로 좀 접근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유리한 포지션으로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청약 당첨되고 나서 뭐 가격 얼마가 올라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래가 되면 피가 얼마 정도 갈까요? 자,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입주하고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시세 차익보다는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자, 일단 바라보시고 자,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인드 세팅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가치적인 측면에서 일단 굉장히 발달하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서울과 맞닿아 있는 수도권의 선안권 입지로서 서울 접근성 좋고, 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조성이 되면서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브랜드하고 규모,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 등 이런 부분이 이제 향상되는 힐스테이트 광명, 자, 프리미엄 구축 가능성에도 굉장히 자, 유리하다.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분양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지금 규제적인 부동산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입주 시간까지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요가 곧바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재차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평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인 거주 또는 자산 가치 확보 목적이라면 뭐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단기 투자를 통한 빠른 이익 실현을 기대한다 그러면 분명한 리스크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약 준비 시 제가 가장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은 계획을 탄탄하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가점 조건이라든가 또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영향 등 뭐 취득과 그다음에 양도시에, 그리고 이제 그런 전매와 관련된 사항들, 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그리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좀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광명 뉴타운에서는 참 마지막 일반 청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 진짜 그런 물건 거의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런 물건 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매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광명 뉴타운 다른 지역들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1호 대책 이후에 분위기가 좀 죽은 건 맞고요. 자, 근데 이제 11구역과 12구역 분양을 계속 연달아 하면서 또 이제 주변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면서 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조금 있고요. 일단 거래는 그렇게 원활하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 실정은 아니라는 점. 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규제가 빡빡하게 들어온 거. 자, 그런데 이제 살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살만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주택을 사야 돼. 자, 그리고 이 광명이라는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돼. 자,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씩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지는 않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금 집주인들도 매도하고 다른 데 가기가 굉장히 일정상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눌러 앉는 분들도 있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눌러 앉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으로 인해서 좀 이제 거래가 조금 진정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계절적 비수기가 또 들어서거든요, 겨울철. 자,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있고, 또 심리적인 부분 영향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잠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여러분들과 이 광명이라는 지역에 자, 11구역 뭐 완벽하게 뭐 여러분들과 알아본 건 아니지만 자, 일단 11구역 청약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도전하시는 분들 좋은 성과 결과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 갖는
대박 부동산의 김 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